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 회사는 스트래터지죠. 스트래터지의 일본판 버전이 메타플래닛이라고 합니다. 그 뒷단에 있는 배후를 캐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미국의 주요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재민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IPO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요. 목표 조달 액수를 3.1억 달러에서 4.3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이유를 좀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데 두 번째는 나스닥에서도 사모 투자로 그러니까 주식이 인기가 많은 거겠죠. 공모 가격을 한 18달러에서 25달러로 올렸습니다. 수량은 이제 공모주의 수량은 그대로죠. 이런 일들은 이제 코인, 크립토 회사의 IPO가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내년까지도 쭉 저는 지속이 될 것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서클, 크라켄, 블리시, 제미니 저기 뭐 나중에 내년에 아마 리플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비트코인만 비축을 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이제는 DAT랍니다.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만 국가에서 비축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자산을 사겠다라면서 5개 코인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DAT는 지금 알트코인을 사고 있더니 뭐 월드코인, 뭐 수이, 뭐 저기 뭐 도지코인 지금 뉴스만 틀면 계속 나오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래소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장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죠. 알트코인을 샀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기업 가치가 주식이 1000%, 2000%, 3000%가 올랐습니다. 코인 가격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재미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코인 가격이 계속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이 지금 그 흥분 상황이 유지가 안 되겠죠. 저들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한때 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인 가격 많이 짓눌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식에 비해서도 그렇고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코인 가격 특히 알트코인은 저는 많이 짓눌려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21년 4월 달 코인베이스가 이제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때 정확히 코인의 최고점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오래전이죠. 2026년도 아마도 리플이 언제 상장을 할 것이냐. 이때 최고점에 가깝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카모토라고 있죠. 이 나카모토와 이제 카인들리 MD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서로 합병을 했어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몇 개를 사겠다? 10만 개 아닙니다. 20만 개 아니고요. 100만 개를 사겠다라고 공표를 한 회사가 바로 나카모토예요. 근데요,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메타플래닛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코인판을 키우고 있는 그들,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개다, 갸가 갸고, 그러니까 세력이 세력한테 계속 돈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 잘 아시죠? 톰 리가 이끌고 있는 원래 이름은 비트마인인데 이더리움 뭐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 회사입니다. 여기 투자한 기업 최대 주주가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피터 틸입니다. 톰 리도 있죠. 캐티 우드도 있습니다. 모자이크라고 하는 크립토 전문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코, 뭐 저번에 얘기 드렸죠. 월드코인을 산다라고 발표했더니 에이코의 주가가 3000% 올랐던 그 에이코의 투자자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비트만이에요. 크라켄, 판테라, 모자이크 좀 묘하게 좀 겹치는 느낌이 있죠. 나카모토라고 하는 아까 그 비트코인 100만 개 사겠다 공표를 이미 했습니다. 여기 뒷단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100만 개? 지금 저기 마이클 세일러를 넘어간다는 지금 목표를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뒷 배경이 뭐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알고 봤더니 바네크, 에링턴 캐피털, 지오드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저기 피델리티랑 원래 하나 회사였어요. 이게 분사해서 지금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라고 보셔도 돼요. 뱅가드는 아시죠? 데이비드 베일리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마크 유스코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나카모토를 밀고 있네요. 비트코인 100만 개. 나카모토에서 일본의 스트래터지라고 불리는 회사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걸로 뭐 하는 걸까요? 글로벌 세력들이 거의 뭐 어벤져스 팀 꾸려서 코인을 끌어올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를 위해서는 밈코인이죠. 우리들은 뭐 비트코인 누가 뭐 10,000개, 20,000개 감흥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에 있는 상장 기업들, 심지어 국가들, 빅테크 같은 대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바람잡이, 소몰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이나 주식을 잔뜩 비축을 했는데 코인이나 주식이 안 오르면 그들의 의도가 관철이 되겠습니까? 이 말짱 다 헛거죠. 코인이나 주식을 반대로 비축을 열심히 했는데 코인과 주식이 대폭등을 이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때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도 고점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많이 물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빠르면 그게 저는 올해 4분기에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폭등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지만 현재를 보고 베팅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죠. 현재는 이미 다 가격이 반영이 돼 있죠. 그렇게 치면 강남 부동산 그냥 들고 오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는 차이가 있죠. 변화가 있을 거예요. 현재와 미래 간의 그 변화하는 차이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입니다. QMMM이라고 하는 뭐 저 모릅니다. 나스닥 상장 회사가 주가가 1000%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만 사냐? 아니네요.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현재는 코인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가가 1000%, 2000%, 3000% 오릅니다. 이미 지금 이게 현재형이죠. 미래는 저는 어떻게 보냐? 지금 다 미국의 나스닥 상장 회사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우스 오브 도지, 뭐 도지코인 재단이 되겠죠. 여기서 미국의 이제 거래소, 비트 스탬프는 원래 뭐 유럽 쪽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 미국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현재로서 얘기를 드리면 알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지금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주로 사고 있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상장 기업, 미국에 있는 나스닥 회사, 우리가 이름 모르는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빅테크와 심지어 국가 단위로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비트를 물론 먼저 살 겁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으로도 저는 번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뭐 이제 지식을 쌓다 보니 믿음이 생긴 거고 이것을 뭐 제가 뭐 설득하고 싶은 의도는 없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곳이 불과 2년 만에 비트코인을 21만 개를 사겠다. 현재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수량이에요. 이미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21만 개? 뭐 20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불과 내후년까지 사겠다. 뒤져봤습니다. 누가 대주주냐? 1위입니다. 1위.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여기는요. 미국의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전 세계의 연금과 기관들의 돈을 굴리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 미국 회사입니다. 두 번째 MMXX 캐피탈은 영국에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3위는 에볼루션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역시 미국 회사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헤지펀드 겸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4위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뱅가드 그룹입니다. 블랙락 뒤를 바짝 돕고 있는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입니다.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산 운용사고요. 6위는 라쿠텐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라쿠텐은요. 이걸 뭐 한국의 쿠팡 플러스 카카오 플러스 뭐 통신까지 하거든요. 굉장히 큰 대기업이에요. 뭐 라쿠텐은 그렇다. 이건 일본 회사입니다. 7위가 누구냐? IBG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증권사 그룹입니다. 어디 회사입니까? 역시 미국 회사입니다. 8위는 타이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요. 미국의 ETF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자문 회사입니다. 9위는 누굽니까? 바네크입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죠. 이건 이제 건너뜁니다. 10위는 뭐냐? 스몰캡 월드 펀드. 스몰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캐피탈 그룹이 만든 펀드 중에 하나요. 캐피탈 그룹은 세계적인 규모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역시 미국 회사고요. 굴리는 돈이 2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지금 뮤추얼 펀드를 하나 만들어 놨죠. 전 세계 소형주에 분산을 해서 장기로 투자를 하자. 요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스몰캡 펀드고요. 아메리칸 펀즈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뮤추얼 펀드의 하나의 어떤 대명사가 됐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타플래닛이 일본 상장 기업이라고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가 맞을까요? 뒷단에 보니까 일본 회사 뭐 하나 딱 눈에 보입니다. 그 외에는 미국의 월가 자본들이 다 잠식을 당한 것 같은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인이 만들었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만들었을까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나카모토가 메타플래닛에 3천만 달러 돈 줬죠. 그걸로 뭐 합니까? 비트코인을 더 사겠답니다. 메타플래닛에서 1.9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스트래터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거기서 다 돈 대주는 겁니다. 빚을 어디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뭐 수조 원 빌려줍니까? 지금 대주주로부터 지금 이 빚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화수분을 찾고 계속 비트코인에 쏟아붓는 거죠. 1.9조 원. 이거 뭐 지금 그냥 하도 조조하니까 그런데요.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메타플래닛은 이미 공시했지 않습니까? 27년까지 비트를 21만 개를 모을 것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도 2만 개요. 지금 10배 이상 더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대주주가 누굽니까?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여기 메타플래닛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스트래터지에 이미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뱅가드다, 인베스트다, 인베스코죠. 바네크 같은 회사들. 코인판을 짜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무섭게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나머지는 타이밍 이건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저는 소음이라고 봅니다. Asset Entities, 스트라이브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7억 달러 규모의 또 자금을 조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상장 기업이요. 7억 달러면 이게 9,700억 원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맨 이런 뉴스만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몇 조를 샀다, 몇 천억 샀다, 알트를 샀다.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이래도 안 살래? 이래도 안 살 거야? 너 상장 기업 대표들 전 세계 지금 기업 경영자, CIO, CEO, CFO들한테 지금 계속 압력을 넣는 거야. 너 이래도 안 살 거야? 이래도 안 사. 야, 얘도 산대, 쟤도 산대, 미국도 산대, 유럽도 산대, 야, 일본도 산대, 중국, 홍콩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래도 너 안 살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비트였죠. 근데 여기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알트코인 추가하고 있잖아요. 이거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야, 코인 빚으로 한번 좀 사가지고 주가 3,000% 팍 오르면 그때 그냥 주식 팔아가지고 빚 갚으면 되지. 사기꾼이랑 도박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돈을 좀 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돈을 가지고
이제 눈이 약간 뒤집혀서 들어오겠죠. 청년 투자자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봐요. 호재가 아무리 뜨고 있습니다. 근데 호재가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거 코인 반응이 없어. 이거 왜 안 올라? 그때 그냥 꾸준히 샀을 거예요. 지금도 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초보들은 어떻게 할까요? 폭등을 내 눈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없던 믿음이 갑자기 솟아나서 큰 돈을 그때 넣습니다. 큰일 납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블랙락의 CIO는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뭘 추가하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게 이상적이다. 새겨드려야 돼요.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락이 사실 이 정도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고 전 두려워해야 될 때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늦었을까봐. 지금 이렇게까지 본색을 드러냈다? 조금 지금 비트는 뭐 이제 싸다고 볼 수는 없죠. 더 비싸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비트와 이더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본인의 탐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알트 위주라고 하면요. 제어 장치가 제대로 이제 세팅이 돼 있나? 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봐요.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해지 자산일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혹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JP모건에서는 다음 주죠. 연준에서 0.25% 금리를 내릴 것이다. 블랙락 아까 그 보셨던 그 릭 라이더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 주에 0.5%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려운 투자 뭡니까? 9월 달에 0.25%야. 아니야. 0.5%야. 10월 달은 그럼 건너뛰는 거야? 그러면 10월 달 하는 거야? 아니면 12월로 가는 거야? 뭐 내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죠. 쉬운 투자는 뭡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1%는 연준의 금리를 낮출 겁니다. 요거는 팩트 가깝잖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베팅 뭐 맞으면 뭐 수억을 벌고 틀리면 날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방향성을 보시면서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현물 ETF를 드디어 신청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번에 헤데라도 ETF 신청을 했었죠. 저의 직감입니다. 근거를 여쭤보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긴 뭐하지만 한번 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은 월가 쪽에 커넥션이 있지 않겠냐. 모종의 저는 딜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는요. 사실은 중소형 스타트업, 뭐 핀테크, 크립토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에게 살려주는 그런 자비로운 곳이 아닙니다. 약육, 강식, 거의 아마존 정글 같은 곳이요. 뭐 그냥 피냄새 나면 피라니아 같이 와서 득실득실 뼈 빼고 다 앗아갑니다. 그게 월가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왜 그렇게 힘들었냐?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대형 은행, JP모건이 대표적이죠. IMF, BIS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이 나오면 통제가 안 됩니다. 골칫거리예요. XRP 이거는 은행망을 지금 날려버리는 거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마찬가지요. 은행 계좌가 필요가 없고 예적금이 필요가 없어지면 밥줄 끊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당연한 거다.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랙락 피델리티와 지금 경쟁을 하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여전히 탑3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건 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블랙락 피델리티에 비하면 피라니아도 안 돼요. 근데 더군다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수수료가 거의 10배가 비쌉니다. 그레이스케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 보거든요. 정말 게을러서 나 그냥 옮기는 것도 싫어. 뭐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전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설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ETF 신청을 한 코인들은 쉽게 망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뭔가 더 이러다가 이제 월가에서 다른 곳에서 그레이스케일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온도 파이낸스의 OUSG 이거는 단기 미 국채 펀드거든요. 여기가 어디 거를 많이 투자했다? 피델리티 토크나 펀드의 최대 투자자다. 피델리티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더리움 망 위에다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거든요. 요걸 온도 파이낸스에서 많이 샀답니다. 그들이 월가에서 찍어준 코인들, 저는 미국산이다.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다. ETF가 신청이 들어간 코인들, 뭐 확률이 90%가 넘는 코인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트럼프 일가든 저기 월가든 서로 투자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지분을 섞어야 된다. 요것 중에 기준들을 많이 충족하면 할수록 저는 코인 비중을 올려야 된다라고 봐요. 왜? 월스트리트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 배 탔으니까. 설마 이 배가 물론 예전에 뭐 FTX도 망한 적은 있지만 저는 그 FTX 사태가 필요했다라고 봐요. FTX가 없었으면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의 기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비트코인 본위제 했었던 테라루나 기억나십니까? 그거 필요했어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뭐 저 지니어스 법이다, 클래리티 법이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일사천리로 왜 정당하잖아요. 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 그거 봤지 그때? 그 스테이블 코인 그 담보로 할 수 있는 거 미 국채 그거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보진 않아요. 자, 현재 온도 파이낸스의 가격은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사기엔 좀 전 애매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중장기로 보면 많이 오르겠죠. 1200원 이하에서 샀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어도요. 비쌀 때 사면 안 돼요. 비트코인도 무조건 뭐 비싸게 마음고생 좀 하실걸요. 뭐가 됐든지 가격이 저렴할 때 사셔야 확률이 오릅니다. 만에 하나 폭락이 막 닥치면 또 패닉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쌀 때 사는 게 훌륭한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 있죠. 트루스 소셜에서 이제 보상 포인트를 주는데요. 여기 그 포인트를 뭘로 전환이 가능하다? CRO 코인이죠. 크립토닷컴의 거래소 코인입니다.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 크립토닷컴 요크빌 애퀴지션이 64.2억 달러 규모의 CRO 코인 매수를 목적으로 한 트레저리 기업, 이제 뭐 암호화폐 비축하는 기업이 지금 탄생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한 배를 타기 위해서 크립토 회사들이 로비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크립토닷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취임식 뭐 이럴 때 서로 이제 같이 사진 찍었던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데이비드 벨리 있었잖아요. 리플도 있었잖아요. 크립토닷컴도 있었잖아요. 제미니, 코인베이스 다 있었잖아요. 지금 한 배를 같이 탄 거죠. 그래? 그러면 나도 네 코인 좀 많이 사줄게. 물론 이 자금의 거의 한 8할은 뭐 요크빌 애퀴지션 이 회사에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구조노치 내가 네 코인 사줄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뒷단에서 지분과 현금 교환 협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협상의 기본 뭡니까? give and take죠. 내가 너 이만큼 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 배를 탄 거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라인콩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공시했습니다. 116개 들고 있다. 이더리움 663개, 솔라나 7,692개를 들고 있다. 계열사 것까지 싹 다 합쳐보니까 비트는 212개, 이더리움은 2,000개 정도, 솔라나는 한 10,000개 정도 된다. 홍콩에 있는 상장된 게임 개발사 보야, 뭐 여기에서는 700억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게요, 상장 회사니까 이게 공시가 되는 거예요. 상장 회사니까 이 계획을 발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누가 할까요? 저는 월가 금융이 있다라고 봐요. 전 세계 상장 기업들 대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날 따라 해봐요. 한번 이렇게 좀 해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좀 도지코인, 수익 샀더니 그냥 수직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나스닥에서만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나중에 한국도 전이고 이미 왔지만 더 퍼질 거라고 보는 거야. 한중일, 뭐 유럽에 있는 회사들,
중남미에 있는 회사들, 저기 뭐 오일머니가 있는 중동들, 뭐 인도 쏟아지겠죠. 글로벌 트렌드가 돼요. 블랙락이 얘기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뭐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누가 뭐 얼마 샀다, 뭐 얼마 벌었다, 주가가 몇 천 프로 올랐다. 처음에는 에이 나 그런 거 안 해라고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언론 펌핑을 하고 폭등을 하고 누가 돈 벌었대, 누가 어떤 회사가 또 이거 견디기가 어려워요.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면 관심 없는 사람도 결국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돈 더 찍잖아요. 이 돈이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돈이 지금 어디 쪽에 많이 있냐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MMF에 지금 많이 있어요. MMF는 뭐냐? 그냥 쌓아놓고 은행 이자, 미국은 비싸거든요. 그 이자 받는 수요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돈 1경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 코인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의 이제 시작점 앞에 딱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로 갈까요? 금리 인하고 자산 가격 계속 폭등하고 언론에서 계속 띄우는 거죠. 어디로 가겠죠? 그들의 의도를 근데 알면서도 거스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욕망을 반대로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투자자가 왜 이렇게 극소수인지 아십니까? 내 욕망과 반대로 가야만 하는 결정만 그것도 계속적으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훈련받은 사람만이 그들도 힘든 거예요. 성투는 내 욕망을 거스르는 결정만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어떤 사람이 뭐 가격 예측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후기 강세장이다. 이르면 10월쯤에 최고점이 나올 수 있다. 이분의 핵심을 봤더니 장기 보유자는 가격이 오르면 팔더라. 그때가 고점 아니겠냐. 뭐 악셀 애들러 주니어 이분이 뭐 분석이 아예 뭐 터무니없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대략 이제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사이클 최고점이 나타날 것 같다. 뭐 이 지표에 의하면 최고점은 2017년 12월, 21년 4월달, 24년 3월달도 이게 좀 이 빨간 줄이 지금 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25년 10월이나 11월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코인에서 특히 작년 12월 이래 올해 코인으로 뭐 이제 막 가슴이 뛰었던 적 솔직히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언제 폭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재 버전으로 보면 올해 4분기에 급등이 저는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큰 폭락과 조정이 이어질 것이냐. 요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급등했다. 너무 뜨겁다. 이건 좀 심했다. 한 3번 참았다가 분할 익절하는 거예요. 분할로 팔리는 데까지 팔고 이제 뭐 너무 심하다. 그럼 뭐 그냥 100% 다 던지는 거고 이 코인이 뭐 그냥 좀 애매하다. 그러면 10%, 20%, 30%, 40%, 50% 팔고요. 50%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면 뭐 그냥 다 던지고 다시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아까 드렸던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규모가 7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9,700조. 근데 9월 3일 기준 이게 이제 7조 7.26조 달러. 이게 진짜 1경원이 된 거예요. 돈이요. 잠자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뭐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 뭐 불확실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대기업에서 아니면 개인들이 돈을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 투자했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MMF에 그냥 넣어놓으면 뭐 이자 한 4% 주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지금 금리가 높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MMF 수익률도 같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이 MMF 계좌에 그대로 쌓여 있겠냐? 주식이나 코인 등 다른 자산군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자가 높으니까 거기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지. 이자가 줄어드는데 거기 누가 이거 놓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나 돈 찍기 규제 완화는 이제 돈 풀렸다고 바로 시장이
바로 확 살아나는 뭐 그러진 않아요. 이게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이 와중에 톰 리는 갑자기 왜 이더리움으로 돌아섰을까요? 왜 이제는 비트도 아니고 뭐 예전으로 기준으로 치면 거의 잡코인 같은 알트코인들을 막 사는데 그냥 막 주가가 1000%, 2000%씩 올라갈까요? 생각해 보시면 매크로 지금 시장, 법과 규제, 시스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인들 그 모든 이해 관계가 AI와 크립토 시장의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맞춰져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구인데요. 성공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인데요. 평중 모두가 자기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한답니다. 언제까지는? 시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은 하락장이 닥치는 순간 확실하게 고쳐진다. 그렇죠? 사람들은 버스에서 주워들은 정보로 반나절 만에 평생 모은 저축의 절반을 올인하고 그 다음날 그 기관을 탓하면서 돈을 잃는 것을 한탄한다. 버스에서 주워들은 정보를 지금 요즘 버전으로 하면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정보로만 수정하면 좀 맞다라고 봅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올린 해놨기 때문입니다. 뼈가 아프죠. 뼈를 때리는 전 띵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큰 하락 이후에 더 큰 하락을 예언하지만 그 하락은 보통 오지 않더라. 떨어지면 살 거야. 비트코인 나 저 $10,000 가면 살 거야. 그러다 그 기회 다 놓치던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비된 자들만 종목을 그리고 원화 채굴을 인내를 하면서 그 다음에 타이밍을 바로 사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준비가 된 사람만 종목과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정확하게 캐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은 이겁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저는 투자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살면 살수록 더 느낍니다. 이거 맞거든요. 이왕이면 저는 이건 저만의 버전이죠. 이왕이면 낙관론자가 되자라고 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관론자는요.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그렇겠죠. 비관론자인데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지하면서 맹신하는 노력 없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건 낙관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낙관론자는 공부하시고요. 노력하시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낙관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코인 투자를 만약 오래 잘 견디셨다면 앞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